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이죠. 보조금 책정 기준은 가격이 가장 큽니다. 5,500만원 미만이어야 최대치인 70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성능이라든지 만듦새도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하철 보조금까지 더하면 평균 1,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지역에 따라 많게는 1,500만원 이상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 가격이 4,500만원이면 3,000만원에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건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히 개인한테 세금으로 자동차 구매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환경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충족시키면서도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처음 만든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처음 만든다는 건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결국 차값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지를 않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호, 전기차 보급 늘리기, 제조사에는 연구 개발비 지원 같은 다양한 명분이 있습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똑같은 취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당하다고 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심지어 전기차 구매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젤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디젤차 수요는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죠. 왜냐면 디젤차의 상징이던 SUV도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된 지 오래고,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모든 브랜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젤차에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장 흐름이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오닉 6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돈을 내고 차를 샀는데 오히려 돈을 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동차 재테크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페라리나 벤츠 같은 차들은 클래식카의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40년 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고, 매년 경매를 할 때마다 낙찰 금액도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재테크라는 건 그래서 올드카, 슈퍼카 이런 차한테만 국한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도 자동차 재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중심이라서 전기차 재테크라는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재테크지 사실상 꼼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기간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먼저 받은 사람이 중고차 시장에 웃돈을 받고 매물로 넘기는 거,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차를 내 돈 주고 구매했다는 건 그 차를 받는 순간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산 차를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이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차주가 뭐 웃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기기간이 20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 차를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웃돈이 붙는 건데, 이건 차주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와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왜? 전기차는 보조금이 껴있으니까요. 보조금을 받고 산다는 건 이 차에 대한 소유권, 더 자세히 말하면 자동차를 구매한 주체가 완전히 나라고 할 수 없죠. 자동차 등록증에 쓰여있는 소유자는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건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낸 세금으로 내 차를 살 때 도움을 받은 거란 말이죠. 보조금이 끼는 순간은 그래서 온전히 내 능력으로만 산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받은 차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건 뭐다? 다른 사람한테도 비판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아이오닉 6가 출시되고 나서 자동차 재테크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 대기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엔카닷컴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중고차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등록된 가격은 5,800만원, 주행거리는 40km에 불과한데 탁송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새 차나 다름없죠. 매물을 보면 시트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옵션을 포함한 가격은 5,830만원 정도 되고요.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6,060만원 정도를 냈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가요? 6,060만원을 내고 5,800만원을 팔았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 손해보고 파는 것 같죠. 그런데 보조금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판매자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준으로 하면 국고 보조금 3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차주가 실제로 낸 돈은 6,060만원에서 550만원을 뺀 5,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5,8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해당 차주와 중고차 매입자는 최소 300만원을 이득 본 셈이죠. 여기서 중고차 매입자를 왜 같이 언급한 거냐면,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차주만 300만원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중고차 거래라는 건 차를 파는 차주, 중고차 매입자, 그리고 중고차 구매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중고차 매입자는 5,800만 원 아래로 차를 매입해 왔을 거고, 그래야 중고차 매입자도 돈을 법니다. 이 말은 결국 보조금을 감안하면 차를 파는 차주뿐 아니라 중고차 매입자도 그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차주도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기 기간까지 긴 상태다 보니까 대기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이익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이 판매자도 성남 시민한테는 5,800만 원 정가로 판매하고 성남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6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 차를 사간다면 중고차 매입자랑 차주는 500만 원이나 이득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보조금이라는 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맞죠. 심지어 선착순으로 지급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닐 사람들한테 지급된다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취지랑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취지가 아니라 한 개인이 보조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데에 국가가 동조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세금을 지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낸 국민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이 돈을 버는 걸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고요. 집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보급형 주택이라는 게 있죠. 집을 살 여력이 없거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주택 보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런 분들은 차를 구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급형 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같은 고급 수입차가 널려 있다. 이건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잘못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창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도 똑같은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보조금 지급 때문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치자고요. 왜? 어쨌든 차를 빨리 받은 사람이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세 번째는 중국산 전기차도 이런 식으로 차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됐을까요? 전기 승용차만 보면 수입차가 890억, 국산차는 4,120억이 지급됐고요. 전기버스는 수입차가 790억, 국산차는 1,120억이 지급됐습니다. 전기버스는 에디슨모터스 같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버스에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을 겁니다. 겨우 6개월 동안 7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랑 지방비를 다 합한 게 한때 2천만 원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1,10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보조금 지급 액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3,500억 정도였던 지원금이 올해는 2조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대당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전기차 구매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조금의 총량 자체는 늘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뭔가요? 2조 가까운 예산 중에 눈먼 세금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죠. 이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눈먼 세금이라고 표현하냐면 수입 전기차라도 구매 목적과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 구매 행위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러면 보조금이 공중에 붕 뜬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차 중에 국산차를 제외하면 중국 전기차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급 대수 자체는 미국이랑 유럽은 더 많은데 어떻게 보조금은 중국산 전기차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같은 상용차 위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버스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해가는 불량 업체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모두 다뤄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산 트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승용차보다 전기트럭 보조금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200만원짜리 1톤 트럭을 사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무려 2천만원에 달합니다. 차값이 절반을 보조금으로 메꾼다는 거죠. 이러니까 아까 봤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랑 유럽은 승용차 위주고 중국산은 사용차 위주니까 지급 대수가 더 적어도 정작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은 거죠. 이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기가 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조금 자체가 세니까 그만큼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을 거고, 이러면 이득을 위해서 구매한 차주나 중고차 매입자도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엔카닷컴을 보면 신차급 전기트럭 가격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트럭은 국산 동급 전기트럭보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국산차랑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다? 이익을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국산차가 아닌 중국산 트럭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 업체한테 보조금이나 지원금 명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금이 천문학적인데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가요? 여기에 들어갈 돈만 제대로 아껴도 훨씬 많은 금액, 훨씬 많은 차주들이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정상적인 기회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전기차 구매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체감하는 차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일정 수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기간 프리미엄에 보조금 프리미엄까지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자동차 등록 이후에 일정 기간이나 거리만큼 주행한 뒤에 차를 팔 수 있게 하든가 해야죠. 차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걸 제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도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고 특정 기간이나 거리 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제품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겠다고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보정할 수 있어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받고 차를 구매하는 순간 자동차에는 내 권한뿐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비판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책임은 세금을 내는,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